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4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18년도 1회차 전기기능사 3과목 전기설비 47번 문제 해설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잠깐 46번까지 문제답 복습하고 47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41번 무대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 전선은 사용 전압이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이죠. 400볼트 미만. 42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 설비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무엇인가? 답은 금캐죠, 금캐. 근데 여기 없기 때문에 1번.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1번 금속관 배선입니다. 43번 수변전 설비 구성 기기 중 계기형 변압기 PT 설명으로 틀린 것을.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높은 전류를 낮은 전류로 변성한다. 이건 CT 얘기죠, CT. 그 외의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리고 PT는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제 포텐셜 트랜스포머 해갖고 계기형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해외 규격에는 VT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써요. 해외 이제 프로젝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VT 이꼴 PT입니다. 그래서 VT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계기형 변압기 똑같습니다. 44번 전주의 길이가 16m인 지지물을 건조하는 경우에 땅에 묻히는 최소 깊이는 몇 미터인가? 물음표가 빠졌네요. 몇 미터인가? 그래서 얘는 2.5m죠. 여기 요거로 봐야 되죠. 요거로 본다고 얘기했죠. 미만, 이하, 초과, 이상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답은 3번입니다. 2.5. 45번 저압 연접 인일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여기 몇 번이에요? 여기는요. 답은 2번이죠. 그 전선의 굵기는 1.5mm 이하가 아니라 2.6mm 이상입니다. 46번 피레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요거 내용 좀 잘 읽어보시라고 했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여기 답은 4번입니다. 반복 동작에 대하여 특성이 변화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밥원에 보면 경련 변화가 없고 반복 동작에도 특성이 변화가 없어야 될 것이라는 피레기의 구비 조건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전동기에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는 그 간선에 접속하는 전선의 그 전격 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격 전류 합계의 몇 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요거는 50A 초과기 때문에요. 전격 전류의 1.1배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의 굵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은 1번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게 규정이 뭐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 21년도 이전에 이제 설치된 거는 이 기준으로 다 적용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을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이 문제 대신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47-1번 저압 옥내 간선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그 굵기가 결정되는가? 요거는 사실은 그 옥내 간선은 허용 전류에 의해서 그 굵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용량도 아니고 전기 방식도 아니고 부하의 종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허용 전류에 의해서 전기가 되고요. 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 사용 기계적 강도, 허용 전류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요거 실제 현업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특히 여기 허용 전류와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단락 전류
이제 우리가 숏서킷 커런트 있죠.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그 중에서 큰 값을 이제 적용을 해서 굵기 산정을 합니다. 48번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이거 3m죠, 답은. 여기 보면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해갖고 암기를 해놨어요. 이 KC212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제가 그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것도 별도로 한번 좀 내용 달아서 좀 다뤄서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1번 저압 옥내 간선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다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 전선의 허용 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 55% 가로 열고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N은 35% 하고 이상의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는 1번은 기본 기준은 3m 이하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제 3m 초과하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과전류 차단기 전격적으로 55% 이상 분기점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선기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까지 요 조건은 이제 요 조건에 대해서는 3m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일단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모르시면은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 19년도까지 끝나게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다 해드리고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은 일단 넘어가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은 1번 사항만 외워 놓으시고 좀 능력이 되시면 요거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9번 가요전선 간의 상호 접속은 무엇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이게 그 가요전선 간 상호 간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이에요. 스플릿 커플링.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 나왔던 것 중에 가요전선과 그 금속관을 연결하는 것은 컴비네이션 커플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두 개를 그때 설명을 같이 드렸었습니다. 17년도 이제 문제 설명할 적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알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가요전선과 상호 접속은 스플릿 커플링, 가요전선과 금속관 접속은 콤비네이션 커플링. 이 두 개는 일단은 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50번 다음 중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방법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덕트 상호간은 경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해야 한다. 맞죠? 2번 덕트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이제 벅스덕트도 우리가 3m로 지지점 간 거리를 하고 있죠. 3번 덕트의 끝부분을 열어 놓아야 아니죠. 이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뭘까요?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할 것 당연하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암기하세요 해갖고 제가 금속 덕트 공사 관련된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세요 해갖고 여기 지점과 거리 잘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암기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1번 이제 금속 덕트 공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1번 관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 수직이라는 단서 조건이 나오게 되면 6m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버스 덕트도 동일합니다. 2번 덕트 내부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정관 표시 장치, 제어 회로 등 배선만을 넣는 경우 5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덕트의 폭 40mm 이상, 두께는 1.2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전선의 경우 절연전선 사용한다. OW 전선은 제외한다. 5번 덕트 끝부분은 막을 것. 6번 덕트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할 것. 7번
덕트 안에는 접수점이 없도록 할 것. 8번 덕트는 접촉 공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덕트 공사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지점 간 거리를 여기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라이팅 덕트 지지점 간 거리는 2m 이하, 금속재 가해전선 간 지지점 간 거리는 1.0m 이하,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공사 지지점 간 거리는 1.5m 이하, 금속관 공사 지지점 간 거리는 2.0m 이하. 이거 계속 나올 때마다 수없이 반복을 했는데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앵무새처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귀딱지가 이게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51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어디 볼까요? 1번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맞고요. 2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접수점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맞고요. 3번 합성수지 몰드의 홈의 폭미 깊이가 6.5cm 이하로 한다. 여기 틀렸네요.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홈과 폭이 3.5m 이하로 해야 돼요. 두께는 2mm 2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4번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답은 3번입니다. 여기 합성수지 몰드 공사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 암기하소 해놨죠.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됐던 겁니다. 1번 홈의 폭밑 깊이는 3.5cm 이하로 하고 두께는 2.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 5cm, 두께 1m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단서 조건을 단 거예요. 단서 조건. 그러니까는 단서 조건을 여기 문제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고 단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이 시설한 경우는 얼마로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폭 및 두께를. 그러면 그때는 얘를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단서 조항들을 일단 기본을 외우시고 단서 조항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나사모 지점 간의 거리는 40에서 50cm 이하로 지지한다. 단 접촉제식 지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3번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할 것. 단 5개형 OW 전선은 제외한다. 5개형 절연 전선이죠. OW가 요거는 사용 못합니다. 4번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맞죠? 5번 합성수지 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할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세요. 52번 저하 목내 배선에서 애자 세운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참 요거는 제가 애자 세운 공사 관련된 거 여기 다 정리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암기하세요. 요 내용만 있으면 애자 세운 공사 관련된 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 수치적으로는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도 지금 수없이 지금 반복해서 나왔어요. 내가 지금 하나만 이렇게 적어 놨지만은 수없이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오늘 그 말이 계속 험넌 나오네 이상하게. 예. 52번에 저하 목내 배선에서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번 전선 상호간 간격은 6cm. 이게 저압이에요. 저압. 그래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6cm 이상으로 할 거. 왜냐하면 이게 상호간 간격이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이 저압이라는 거를 잘 보고 여기 막 고압이라고 나오고 전선의 상호간 간격은 얼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압인지 고압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압인 경우 6cm고요. 고압인 경우는 8cm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압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거예요. 1번은. 2번 400V 초과하는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는 2.5cm 미만으로 할 것. 초과는 4.5cm 이상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3번 전선의 지지점 간 거리는 조영제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는 2m 이상이죠. 3m로 2m 이하죠. 그래서 얘는 틀렸죠. 3m 이상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4번
애자 사용공사에서 사용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과는 무관하다. 무관하지 않죠. 요 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올바른 걸 찾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선과 조용제 사이의 간격. 그러니까 여기 전선과 이 조용제라는 거는 이 애자가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요 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0V 이하면은 2.5cm. 요 간격이 전선과 조용제의 간격이 2.5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400V 초가 이 경우는 여기 이 간격이 여기 조용제는 이제 구조물이 이제 붙이는 면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부착면. 그래서 400V 초과는 4.5cm 이상 이격을 해야 되는 거고, 400V 초과하더라도 건조한 장소에 실설을 한다. 그럼 다시 2.5cm 이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것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이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고압의 경우는 5cm 이상으로 조용제와 전선과의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 이 전선과 이 전선이 상호 간의 간격은 저압의 경우는 6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되고요. 고압의 경우는 8cm 이상 이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절연 전선을 사용하나 OW 전선과 DW 전선은 제외입니다. 이게 다른 것들은 100% 다 OW 전선 제외인데요. 애자 사용공사에서만큼은 OW 전선도 제외하고 DW 전선,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도 제외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OW만 제외인데 얘는 DW가 아니고 DV죠. DV. 죄송합니다. 여기 DV 전선도 제외입니다.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과 OW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는 저압의 경우는 2.5mm 스퀘어 이상, 고압의 경우는 6mm 스퀘어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지점간 거리, 여기 지지점과 여기 지지점간 거리는 윗면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는 2m 이하, 위 옆면에 따라 붙이지 않을 경우 6m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 애자 사용공사에 대해서 요것만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애자 사용공사에 대해서는요. 답은 1번이라고 했죠. 1번. 그래서 지금 이제 18분이 됐는데 오늘은 52번까지 문제 풀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3번서부터 진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게 예전에 막 2문제씩 하다가 지금 진도를 좀 팍팍팍 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올라오고 저와 이제 처음부터 15년도 1회차서부터 4월 7일서부터 저와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쯤이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 내용들도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분이라면은 저와도 충분히 이제 저와 비슷한 수준의 여러분들도 올라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도를 좀 많이 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 이겨내셔야 돼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